대한민국 안보를 말합니다. 오늘도 제 옆자리에는 별이 4개 급하게 모였습니다. 하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근데 연합훈련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기사로만 이렇게 접하기도 하고 또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연합훈련이 대체 뭡니까? 한미연합훈련은 말 그대로 한미군이 같이 하는 훈련이죠. 그런데 이번에 하는 훈련은 전국급 연합훈련이라고 하죠. 전국급? 예, 연합훈련하는 최고 전쟁 지도부들이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한국 합참, 연합사, 각군본부, 작전사령부 이런 요원들 또 최고 지휘관들이 모여서 하는 훈련이 전국급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몇 스타 급이요? 통상 이제 3스타급 이상, 3스타, 3스타, 4스타급 이상 지휘관들이 많이 훈련이 되는 것이죠. 의원님, 그 연합훈련이 그렇게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연합훈련이? 예, 연합훈련은 실제 꼭 필요한 훈련이고 대단히 중요하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공부를 잘하듯이 군인은 훈련을 열심히 해야 강해집니다. 특히 연합훈련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군에는 연합훈련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잖아요. 10년 단위로. 그래서 그런 전쟁을 수행한 최고 강국으로 세계 최강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군들과 같이 훈련하면서 미군들의 훈련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성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많은 차이가 있죠. 언어가 다르죠. 문화 차이가 있죠. 무기 체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군사 교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하지 않고는 연합훈련 능력이 향상되지가 않습니다. 진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실제 전쟁이 일어났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작전 지침도 내리고 또 작전도 짜고 또 실제 거기에 따른 부대 운용도 해보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 그 작전사급 이상에서는 실제 전쟁과 똑같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밑에 부대는 이제 워게임 방식으로 실제 기동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워게임이 대체 뭡니까? 전국급 훈련은 워게임 기법을 이용하죠. 실제 병력은 기동하지 않고 게임기로 묘사가 되죠. 작전사급 이상 부대는 실질적으로 그냥 전쟁하듯이 하는 거고 그 밑에 움직여지는 병력에 대한 것만 게임기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대항군 연대나 사단이나 어떤 대대가 식별이 되잖아요. 탐지되면은 타격을 하는 거죠. 포병으로 하면은 실제 그 위치에 있으면은 피해가 납니다. 발수에 따라서. 없으면 피해가 안 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 묘사를 해주는 것이죠. 매년 수차례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게 됩니까? 축구 선수들이 실제 큰 대회에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큰 훈련을 앞두고는 여러 번 훈련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한 3개월 전부터는 본격적인 훈련을 하죠. 작전 지침을 먼저 상급 부대에서 하달을 하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연습 작전 계획을 만들고요. 그럼 그걸 또 상급 지휘관한테 보고를 하고 그것이 허락이 되면은 전체 또 모여서 락들이라는 걸 합니다. 리허설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 그럼 락드릴을 할 때 아까 3스타, 4스타 네. 그 장성분들이 모여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몇 명이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토의를 하는 겁니까? 그 몇 명은 시크릿이죠. 아, 시크릿부가 대략.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좀 재밌는 상황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스타급하고 그 참모들도 같이 오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전쟁에 대한 토의를
실질적으로 리허설 한다고 보면 그 됩니다. 발표는 그럼 그 장성분들이 직접 그렇죠. 이제 군에서는 네. 지휘관이 직접 합니다. 3스타, 4스타가 직접 하죠. 제가 4스타일 때 지상구성군 사령관을 했습니다. 한미군의 지상군을 지휘하잖아요. 그래서 지상군의 계획을 연합사령관하고 합참의장님한테 제가 직접 가서 브리핑, 연습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되죠. 24시간 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전쟁도 밤에 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전쟁할 때는 이 연습할 때는 밤잠이 되게 부족합니다. 엄청 예. 피곤하겠네요. 예. 훈련도. 예, 의원님 그러면 이제 훈련을 그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또 있습니까? 예, 훈련이 통상 끝나고 나면은 강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평이요? 예, 평가를 받는 거죠. 훈련 기간 동안에 예비역으로 편성된 강평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훈련을 평가를 하죠. 그렇게 해서 훈련이 끝나면서 어떤 면은 잘했고 어떤 거는 못했다. 또 보완할 수 있는 과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완 과제를 도출을 하고 다음 훈련할 때까지 그걸 다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연합훈련은 훈련 준비하면서도 전투력이 향상이 되고 훈련 실시하면서도 향상이 되고 훈련 후에 보완 과제를 보완하면서도 전투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한국군과 그리고 미군의 가교 역할을 하는 통역장교, 바로 연합훈련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이원기 비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원기 비서입니다. 제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당시 연합사 통역장교를 했습니다. 그때 아주 잘했죠. 진짜 잘했어요? 예, 제가 봤을 때 아주 특출했고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연합사령관, 북수사령관도 인정을 했죠. 그래서 한미동맹에 아주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위로서 미국의 훈장까지 받은 친구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중위가 미국의 훈장 받는 것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원체 통역을 잘했고 또 한미동맹의 가교 역할 또 연합훈련에서도 꽃이었죠. 의원님 덕분에 받은 겁니다. 그럼 저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군과 그리고 미군이 어떻게 소통을 했나요? 이제 모든 회의는 한글과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훈련 때 생산되는 모든 문서도 한글과 영어본이 생산되는 것이죠. 듣기만 해도 굉장히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가끔씩 통역할 때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되게 난처하고 통역을 해야 되는 분이 말을 너무 장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역하기가 되게 껄끄럽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고충을 의원님께서 그때 알고 계셔가지고 당시 훈련을 진행할 때 되게 멋있게, 되게 카리스마 있게 미국군하고 한국군한테 자, 우리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려면은 통역이 잘해야 된다. 통역을 잘하려면 우리가 말을 쉽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들께서 말을 단문으로 쉽게 풀어서 하면은 통역을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멋있게 말씀해 주셨 다음에 통역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와우. 훈련 준비 과정 중에 하나도 사실은 통역 장교들의 통역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많이 했었죠. 그 당시에 그 미군한테도 한글 가르치고 또 우리 그 한측 그 인원들한테도 영어를 잘 가르쳤다고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그 당시 연합사령관, 부룩수 사령관하고 협의를 해서 미군들도 최소한 인사라든가 보고할 때 첫 문장 이런 것들은 한국말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한미 간에 좀 더 감정적으로 가까워지죠. 정서적으로 한미 간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런 하에 그런 소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나았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그랬나요, 통역관님? 네. 그래서 그 미군 장교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이제 뭐 첫 문장이나 둘째 문장까지는 한국어로 했습니다. 네. 이제 발음이 좀 서툴어도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연합사 부룩스 사령관은 특히 한국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한국 장교들이나 한국 장병을 만나면은 이름표를 보고 이원기, 이주현 이렇게 부르면서 악수하고 그랬었죠. 이걸 읽을 수가 있으니까. 예, 읽을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에피소드 있나요? 통역장교로 이제 통역관으로
지근거리에서 복무를 하시면서 의원님한테 뭐 혼이 났다든지 아니면 뭐 못되게 굴진 않았는지 이런 거 없습니까? 아, 전혀 없고, 그 의원님이 되게 이제 밑에서 근무하는 장병들, 병사들과 초임 장교들의 그런 복지, 그에 되게 그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통역장교로 복무할 때 정말 통역이 많았어요. 의원님이 워낙 바쁘신 분이어서 또 미국 인사들이 방한을 할 때마다 인싸시니까 의원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었는데 이제 오찬, 조찬, 뭐 만찬 통역을 해도 항상 통역장교는 굶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항상 이제 제 밥이 마련되어 있고 제가 통역을 끝나고 먹고 다시 통역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예, 의원님, 그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연합훈련이 축소되고 또 취소돼서 연합 방위태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다수 한미 연합훈련은 실시를 했습니다. 단지 전국급 연합훈련은 최근 3년 동안 2번을 못했죠. 한 번은 2018년도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유예를 갑자기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못했고 그 다음 한 번은 올 봄에 해야 되는 전국급 연합훈련을 코로나19가 그때 아주 극심했죠. 그래서 연기를 했다가 결국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대다수 했었죠. 의원님, 그러면 그때 18년 당시에 싱가포르 때 연합훈련 유예되면서 좀 연합전비태세가 약화됐을 것 같습니다. 한미 연합사령관, 부룩사령관하고 그 당시 저는 부사령관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려했죠. 그래서 한미 연합전비태세 능력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훈련을 사실은 많이 나누어 했습니다. 전투참모단 훈련, 지휘소 연습, 뭐 여러 가지 전술 토의, 또 C4R 어떤 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번 쪼개서 훈련을 했죠. 그래서 연합전비태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연합훈련이 많이 취소되고 축소돼서 연합전비태세 능력이 약화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연합대비태에서는 확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의원님, 한미동맹의 핵심은 한미군사동맹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의원님이랑 깊은 얘기를 나눠보니까 한미군사동맹의 핵심은 연합훈련인 것 같습니다.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실시하고 보완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주 많이 친해지고 서로를 많이 이해하고 또 전비태세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 동맹은 한미 군사 동맹의 핵심이고 한미 군사 동맹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사실은 한미 연합훈련이라고 보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이제 연합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미 연합훈련에 땀을 흘리고 있는 여러 장병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화이팅 하시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게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참여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정부의 지침에 잘 따라서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갑시다.